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전에 두 분께서 하신 내용과는 약간 좀 다른 스톱을 가진 건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이런 박사과정 학생인 양혜창 학생과 그 다음에 강배일 학생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 윤순 학생이 박사과정 김도환 학생이 하는데 내일 보다 자세한 거는 내일 오전에 고문자 부조의 무슨 시간에 두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폴리머, 사메크리스탈린 폴리머하고 어떤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인터페이스의 크리스탈린 마이크로스트럭처가 벌크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탈의 크리스탈 모르프로지아 랭스 스케일을 보면은 스페로바이트 같은 게 약 few tens of micron부터 약 수미리미터까지 되어 있고 라멜라의 모르프로지가 약 수십 나노메타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 있는 수십 나노메타 스케일의 어떤 라멜라 크리스탈 모르프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사이즈하고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크리스탈 체인의 오리엔테이션, 그런 크리스탈 체인의 어떤 퍼펙션들이 우리가 아는 어떤 피지컬 프로퍼티에 깊게 영향받는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결국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 있는 크리스탈린 마이크로스트럭처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디포메이션하고 프랙처 비헤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크리스탈린의 마이크로스트럭처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서피스의 서피스 에너지를 바꿔준다든지 서피스의 토폴로지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여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연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런 연구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제 이런 것들이 요새 나노 시스템에서 어떻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앞서 두 분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멀티레이어 스트럭처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레이어를 갖다가 점점 얇게 해가지고 나노메터 스케일 또는 수십 나노메터 스케일을 갔을 때 과연 두 가지 어떤 컨파인드 스트럭처에서 여기에 크리스탈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따라서 전체적인 미케이크 비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머 블렌드 앤 알로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파티클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한 200나노라든지 한 100나노 정도 됐을 때 그리고 파티클 사이즈 인터파티클 디스턴스가 나노메타, 수십 나노메타 정도 또는 수백 나노메타 정도 됐을 때 이런 거는 벌크의 크리스탈 모르프로지아는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클래시컬한 폴리머 컴포지트에서 이 인터페이스의 스트럭처라든지 또는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나노 컴포지트 또는 이런 실리케이트가 들어간 사이에 이런 크리스탈 모르프로지 또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어떤 나노 패터닝 같은 핀스리고 나노 패터닝 같은 특히 세메크리스탈 바이브로 코폴리머 써가지고 나노 패터닝하고 그럴 때 이런 서프시 인듀스된 이런 모르프로지 이런 시스템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 트랜스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크리스탈의 형태가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페이셜 에비던스 프린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크리스탈이라는 거는 어떤 포린 서브스트레이트에서 크리스탈들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어떤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라멜라 크리스탈이 자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림이 잘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벌크에서 보면은 이게 약 한 수십 마이크론 정도 되는 건데 벌크에서 보면은 이런 스페로 디모프로징에 비해서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서는 벌크하고 상당히 다른 스페로 같은 모프로지가 아니고 라멜라 크리스탈들이 어떤 일정 방향성을 갖고 거의 수직 방향으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실험 데이터인데요. 폴리프로필렌을 갖다가 서브스 에너지를 다르게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트랜스크리스탈이 그로스하냐 보면은 결국에서는 이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서는 뉴클레이션 레이트가 벌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벌크에서 이렇게 내려온 벌크에서 자라나게 되면은 이렇게 멀티 디렉션으로 이렇게 자라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뉴클레이의 데인시티도 높고 뉴클레이의 데인시티도 높고 훨씬 빠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클레이션 웨이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는 결국
서브스트레이트의 그 서피스 에너지하고 또 어떤 그 세마이크산 폴리머하고 인터페이션 에너지 디퍼런스가 작용이 돼가지고 이런 인터페이션 에너지 디퍼런스가 크면 클수록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뉴클레이션 레이트가 커가지고 트랜스크리스탈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트랜스크리스탈이 어떤 특히 인터페이션 에비던스 스트렝스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까지 다른 얘가 다른 거는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그 폴리머 컴포짓에서 예를 들어서 피크 매트릭스에 카운5를 수십 마이크론짜리의 그 카운5를 넣었을 경우에 여기서는 트랜스크리스탈이 잘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물론 이건 서피스를 카운5의 서피스를 어떻게 트리트먼트하냐에 따라 달렸지만은 이렇게 트랜스크리스탈이 잘 생겼을 때하고 안 생겼을 때하고 인터페이셜 시어 스트렝스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가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느 게 더 낫다는 그런 정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트랜스크리스탈의 존재가 인터페이셜 에비던스 스트렝스가 어떻게 다르냐는 우선 모델 실험을 해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를 갖다가 실리콘 웨이퍼를 갖다가 사일렌트 코팅 에이전트를 여러 가지 다른 펑션을 지닌 사일렌트 코팅 에이전트 처리해가지고 서브스 에너지 약 7부터 약 70까지 변화시키면서 IPP, 아이소토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트랜스크리스탈 그로스가 어떻게 되고 이것들이 인터페이셜 에이전트 스트렝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브스 에너지가 아주 높을 때, 70대나 이렇게 트랜스크리스탈이 잘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서브스 에너지가 작을 때는 트랜스크리스탈은 아주 서피스에 가까운 부분에서 생겼지만은 상당수의 벌크에 이런 스켈레톤 모르폴리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서피스에 인듀스드에서 생겨나는 이런 트랜스크리스탈을 우리가 캐릭터라이즈하고 해가지고 ATR을 사용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하고 벌크의 크리스탈리티를 해봤는데 ATR은 그 페니트레이션 뎁스가 약 한 700나노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리얼한 인터페이스의 크리스탈린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보면은 거의 서브스 에너지가 높을 경우가 APS인데 이 경우가 트랜스크리스탈리티가 약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 700나노미터 정도 되는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엑스레이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필름을 해가지고 리프렉션 모드로 찍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서브스 에너지가 낮은 이런 케이스는 아이스텍 폴리프로필렌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리스틱이라는 크리스탈 플레인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부 다 040이라든지 120 플레인들이 잘 디벨롭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만약에 표면에 이 수직 방향으로 생긴 것들이 있고 여기는 랜덤 방향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리프렉션 모드를 했을 때 인시던트 앵글이 30도씩 됐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이걸 한 2마이크론 정도 되는 필름을 썼는데 2마이크론을 거의 페니트레이션 해가지고 결국 트랜스미션 모드를 한 거랑 비슷하게 돼가지고 모든 플레인들이 잘 리저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브스 에너지 가장 높은 APS 경우도 이런 서피스에 퍼펜디큘러 라메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경우도 트랜스미션 뎁스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플레인들이 다 잘 나오는데 특히 공사공 플레인이라는 게 어떤 플레인이냐면은 공사공 플레인이라는 거는 이런 서브스트레이트에 라메나 크리스탈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자랐는데 공사공 플레인 우리가 A 체인 X축을 C로 잡고 이걸 크로스 플레인을 B로 잡을 때 공사공 플레인이라는 거는 이런 서피스에 평행한 그런 플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페니트레이션 됐을 때 공사공 플레인이 가장 잘 디벨롭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벌크의 스트럭처고 우리가 이거를 리프렉션 모드로 하면 거의 벌크와 같은 그런 스트럭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싱크로톤 레디에이션 소스를 써가지고 웨이징 인스턴스 엑스레이 디프렉션 이거는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입사가가 0.6도로 하게 되면 페니트레이션 뎁스가 상당히 작아지게 됩니다. 수십 나노미터 스케일로 되는데 저희가 필름을 30나노미터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브레이딩 인스턴스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해보니까
다른 FDS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선 여기서 피드 리저브 되는 게 110 프레임이나 03 프레임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나온 걸 보신 데 비해서 APS 경우는 여기서 03 프레임의 레이쇼가 벌크의 경우 쓰는 03 프레임이 상당히 크게 나온 데 비해서 이 리프렉션 모드를 했을 때는 03 프레임이 110 프레임에 비해서 거의 지금 이게 까만 게 APS 경우인데 이 상대적 레이쇼가 여기서 이 03 프레임이 상당히 벌크를 찍었을 경우에는 03 프레임이 상당히 증가되는 걸 보신 데 비해서 이런 그레인 인스턴스 액츄얼 디프렉션에서 거의 스쳐 지나가는 방법을 찍었을 때는 03 프레임이 상당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03 프레임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서피스에 타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사되는 빔을 갖다가 거의 인스턴트 앵글을 0.1도 거의 패러럴한 이런 빔을 넣었을 경우에 리프렉션 플레인, 반사되는 플레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03 플레인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와 같이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라멜라 체인의 크로스 방향은 거의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크리스탈 체인들이 크로스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TM으로 이게 인터페이스고 TM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게 킨 것이 라멜라 크리스탈들인데 라멜라 크리스탈 두께가 약 한 20나노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거의 직각 방향으로 잘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서브스 에너지가 낮거나 크거나 거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랭스 스케일이 약 한 수백 나노메타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두 다 이거는 거의 비슷한. 다시 얘기해서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는 전부 다 이런 라멜라 크리스탈들이 잘 퍼펜디큘러하게 오리엔테이션 된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때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있는 스트레이트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애칭을 해가지고 보면은 서브스트레이트 에너지가 높은 경우가 크리스탈 사이즈가 작은. 이거는 이제 라멜라 크리스탈을 애칭해 내버린 거기 때문에 메이스페로 몰프로 비슷한 게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작은 서브스트레이트 에너지가 클 때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몰프로지를 지니는 것들이 크리스탈 몰프로지에 따라가지고 인터페이션 에디전 스트렝스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모드로 에이시메트릭과 더블 캔틀베르 테스트라는 걸 해가지고 이런 클리비지 모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 에너지 아까 변화시킨 거에 따라서 에디전 스트렝스를 잰 걸 보면은 어떤 값까지는 상당히 에디전 스트렝스가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어떤 크리티컬 값이 되면은 급격히 증가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서머 다이나믹하게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계산된 에너지는 거의 서비스 에너지에 거의 비례해가지고 증가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보면은 이런 인터페이스 에디전 스트렝스는 어떤 서비스 에너지가 어떤 크리티컬 값이 돼야지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크리스탈 모드로지와 관련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볼 때는 이런 서피스의 직각 방향으로 이런 라멜라 크리스탈이 생겼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 살펴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표면 프랙처 서피스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거 웨이퍼 쪽을 살펴보면은 서피스 에너지가 높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라프한 디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경우는 에너지 에너지가 1줄 퍼 스퀘어미터인데 이거는 거의 없는 에너지 에너지가 1줄 퍼 스퀘어미터라는 건 에너지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퍼 사이드를 우리가 프랙처 시켜놓고 웨이퍼 사이드를 보면 상당히 라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웨이퍼에서 에디시브 페일리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PP 쪽에 코이시브 페일리어가 생긴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높이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AFM도 측정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브하는 거는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에너지가 높을 경우에는 이런 트랜스크리스탈이 쫙 자랐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에디전 스트렝스가 엄청나게 높고 이때 페일리어 패스는 어떤
트랜스크리스탈의 벌크 쪽에 그 페일리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에 반해서 서피엔스가 낮을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약 한 1마이크론 이내 쪽에서는 트랜스크리스탈이 이렇게 생겼고, 그 이상에서는 벌크 크리스탈이, 여기서부터 스페로라이트가 뉴클레이션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리고 페일리어 패스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위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처음에는 이쪽으로 인지션 돼가지고, 이게 위쪽 패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약간 벌크 쪽으로 디프레션 되는데 어디서 깨지냐면은 스페로라이트하고 그 라멜라 크리스탈의 인터페이스, 이거는 크리스탈 플레인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웨이프하고 트랜스크리스탈의 인터페이스 쪽하고 스페로라이트하고 트랜스크리스탈의 인터페이스 이쪽에서 깨지는, 그래서 이런 그 필름의 어떤 그 크리스탈 크리스탈 그 스트럭처가 이런 에디션한테 상당히 그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어떤 다른가 하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클래시컬한 컴포지트 하는 사람들은 수십 마이크론짜리의 이런 파이버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걸 잡아 빼는, 그래서 트랜스크리스탈이 만약에 수 마이크론 또는 약간 몇백 나노미터 스케일을 생겼다고 하면은 이 바운더리, 이 트랜스크리스탈과 스페로라이트, 벌크 스페로라이트 바운더리는 상당히 위크한데도 불구하고 이 파이버 다이멘트가 커지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잡아 뺄 때, 시오 모드로 잡아 빼게 될 때 프릭셔널 포스가 커가지고 진정한 그 어떤 에디전 스트렝스 이베리가 하기가 힘들었는데 비해서 우리가 시험한 이런 에시메트릭 더블 컨티비움 테스트라는 거는 플레비시 모드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서브스트레이트하고 트랜스크리스탈하고 인터페이스가 위크하든지, 그 트랜스크리스탈하고 벌크 크리스탈의 인터페이스가 위크하면은 그런 위크한 것이 윗반도로 매일 돼가지고 그 스트렝스를 직접 이벨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런 수백 나노메타 또는 그보다 약간 큰 스케일로 트랜스크리스탈이 생겼을 때 서피스의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나노 인덴테이션을 갖다가 약 한 40나노까지 나노 인덴테이션을 해보면은 트랜스크리스탈이 생겼을 때가 모듈러스가 스페로라이트가 주로 생겼을 때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이거보다는 또 몰리드 필름보다도 이렇게 좀 더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크리스탈들이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직각 방향 오리엔티드 됐을 때 위에서 잡아 누르게 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컴프레시브 모듈러스가 크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인덴테이션은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실험을 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런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폴리머 블렌드 또는 나노 파티클을 집어서 나노 컴포지션을 만들었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그 크리스탈 몰티로지에 따라서 이것이 디포메이션 베이브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폴리아마이드의 러벌러스 경우에 보면은 파티클 사이의 거리, 리거먼트 티크니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약 한 0.2 마이크론 정도, 200나노 정도 되면은 임팩트 스트렝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 이제 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HTP 같은 경우에도 딱딱한 파티클, 러버리한 걸 넣지 않고 딱딱한 파티클 넣어도 약 한 0.1 그러니까 수백 나노메타 정도 스케일 정도 거리가 되면은 임팩트 스트렝스가 크게 증가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파티클이 아주 작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십 나노메타라든지 수 나노메타 또는 수십 나노메타 그게 돼가지고 약 한 200나노메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서피스에서 인듀스되는 어떤 라멜라 크리스탈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실험에서 본 것 같이 전부 다 서피스에 거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작게 되면은 거의 이 매트릭스 폴리머들이 이렇게 어떤 프리퍼런셜리 오리엔티드된 그런 크리스탈로만 되어 있을 경우하고, 파티클 사이에 파티클이 커져가지고 파티클 사이에 거리가 넓어졌을 경우에는 중간에서 벌크 스페로라이트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걸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필드에 따라서 그 시어 슬립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일부 스트레스가 떨어져가지고 디폼이 잘 일어나가지고 타프닝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두 번째 얘기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벌써 크리스탈들이 이렇게 시어 슬립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탈들이 이렇게 잘 어느 한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으면은 시어 슬립이 잘 일어나가지고 일부 스트레스를 떨어뜨려가지고 타프닝을 크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게 우선 아이디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한 방향으로 된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링이 잘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이번 실험에서는 두 가지 셀렉티셀은 폴리오넷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하나는 PBT, 하나는 신드텍트 폴리스타린을 써가지고 몰포로지를 아주 작게 만들었을 때하고 크게 만들었을 때하고 아까 같이 이런 라멜 크리스탈을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켰을 때하고 안 시켰을 때하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PBT에 썼을 경우에 GMA의 양을 변화시켜가지고 보면은 약 1.2% 됐을 때 인풋 스트렝스가 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인터파티클 디스턴스를 플로팅해 보면은 약 200나노메타가 되면은 임팩트 스트렝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때 보면은 역시 일드 스트레스도 아까 고 컨센트레이션에서 일드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포로지를 보니까 아까 고 컨센트레이션은 파티클 사이즈가 제일 작아져가지고 이때 그 인터파티클 디스턴스가 제일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바로 가장 임팩트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인데, 이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라멜라 크리스탈들인데, 라멜라 크리스탈들이 물론 한 방향으로 쭉 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하고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 거리가 클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랜덤하게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한 방향으로 프리퍼런셜이 오리엔트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티클 사이즈가 거리가 가까워졌을 경우에 여기서 스케일 바를 보면 이게 약 200나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프리퍼런셜 오리엔테이션이 돼가지고 시어 슬립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시어 슬립이 잘 일어난다. 저희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문제는 그런 체인 오리엔테이션 말고도 만약에 그 파티클 주변의 크리스탈들이 어떤 크리스탈의 임퍼펙션이라든가 크리스탈 사이즈가 달라지면 또 그것도 그 일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가장 임팩트 스트레스가 높을 때가 어떤 이렇게 멜팅 피계에서 숄더가 나와서 이 얘기는 결국 멀티플 이런 숄더 얘기는 크리스탈 사이즈가 작든지 아니면은 이 퍼펙션이 떨어지는 지금 한 2분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체인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크리스탈의 임퍼펙션도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삭스로 우리가 스타디에서 이런 그 스리페이지 모델을 해봐서 어떤 이런 그 크리스탈인 라멜 크리스탈의 사이즈를 측정해가지고 이것을 임퍼펙션과 콜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콜레이션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릴 거는 이런 식으로 프리퍼런셜 오리엔테이션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일드 스트레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다는 그런 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또 하나의 다른 시스템, 저희가 신디오틱 폴리스타이렌을 폴리아마이드를 타핑했을 때 SEBS MAH를 사용해서 몰포로지를 조명해서 봤을 때도 폴리아마이드의 함유에 관계없이 한 이 정도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역시 우리가 인터파티클 디스턴스, 매트리스 리그먼트 티크니스 플로팅 해봤을 때 약 0.4 마이크론 됐을 때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파티클 모포로지를 보니까 그 정도 됐을 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니까 이 경우가 그 가장 임팩트 스트레스가 좋을 때인데 이 경우도 상당히 이 경우도 상당히 7% 임팩트 스트레스 상당히 좋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제일 좋고 이게 그보다 다음인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오리엔테이션이 잘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체인 오리엔테이션 말고도 우리가 DS를 찍어보면 이런 크리스탈 사이즈가 작아지든지 임퍼펙션이 되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멜팅 포인트 떨어지고 크리스탈 인퍼펙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 헤드 위스트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고 또 일드 스트레스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임팩트 스트레스 가장 높을 때 5%에서 그 전까지는 신저케이트 폴리스타틴이 상당히 브리트한데 오버행성 때문에 일링 돼가지고 일드 스트레스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신저케이트 폴리스타틴은 상당히 브리트한 놈인데요. 이렇게 브리트가 됐을 때는 프랙트 나중에 프랙트 서비스 보면 이건 페이징으로 되는 데 비해서 아까 같이 이렇게 프리퍼런셜 오리엔테이션이 되든지 아니면은 임퍼펙션이 일어나가지고 일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프랙트 서비스를 보면은 일딩이 된 플라스틱 퍼포먼스이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서 보면은 어떤 이런 서비스 크리스탈 모프로디를 조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라면의 크리스탈을 오리엔테이션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임퍼펙션을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케니컬 비헤비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는 요새 어떤 크리스탈 블록 폴리머를 어떻게 했을 경우에 이 주변에 모프로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